안녕하세요. 늘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왜 이렇게 시댁은 대부분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는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어요. 저 또한 시댁이 반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없이 살던 시절 살림의 보탬이 되어 있던 저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돈을 벌었고 그때 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던 터라 배운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장녀인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부잣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잣집 도련님과 파출부의 사랑을 달갑게 보지 않던 시부모님은 당연히 노발대발하며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 거센 파도가 시작되었죠. 하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 내가 널 가르치려고 얼마나 있었는데 고작 결혼하고 싶다는 애가 지금 우리 집 일이나 하는 파출부란 말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던지 쟤랑 결혼을 하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파출부랑은 결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 여자애 이 집에 파출부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못 살아. 어떻게 저런 애랑 눈이 맞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어야 원. 내가 너 그러라고 공부시킨 줄 아냐? 절대 안 돼. 네 엄마 말대로 해. 그렇게 계속 네 마음대로 했다간 이 집에서 영원히 없는 존재가 될 줄 알아. 우리가 널 키운 보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제 인생이에요. 부모님이 당연히 절 위해 희생하신 건 맞지만 결혼까지 관여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어? 진짜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저 여우가 얼마나 홀려놓은 거야, 얘를? 하나뿐인 아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거셨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너 진짜 대단하구나? 모든 시댁 식구가 반대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재결합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만 참석한 반쪽짜리 결혼이었죠. 남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절 선택해 주었기에 더더욱 제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쪽 집에서 널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 네가 고생이다. 아니야. 그 집에서 나 반대하는 거 당연하지. 그 집 파출부로 일했었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결혼해서 잘해드려야지. 그래. 저렇게 훌륭하고 멀끔한 이 신랑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성렬이 부모님 덕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너한테 뭐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해. 언젠가 네 진가를 알아주실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 친정 부모님들은 그저 시댁 어른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인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절연으로 인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신접살림을 시작하였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행복했고 돈은 없었지만 어린 나이 사랑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이라면 뭐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남편도 적응해 나가는 듯 하였어요. 첫 신혼집인데 이렇게 단칸방에서 지내게 해서 미안하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부모님 설득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언젠가 우리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나 정말 당신네 부모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 거야. 엄마랑 아빠가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마음이 많이 약한 분들이셔.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곧 돌아서실 거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시댁은 분노하였고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잘나고 귀한 아들을 꼬여내 부모님과 절연까지 시키는 나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야 자식을 낳아보니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은 가지만 그때 당시 들었던 욕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비수를 꽂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란 생각도 들면서 그저 대단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주제에 어떻게 도련님을 꼬셔?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그런 거지? 누가 너같이 여우 같은 애 속셈 모를 줄 알아? 지 주제를 알아야지. 엄마랑 아빠는 너랑 대화조차 하기 싫어해. 불결하다고. 형님, 제가 더 잘할게요. 부디 좋게 봐주세요. 이왕 결혼해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욕심이 많은 거 아니니? 내 동생이 너한테 뭐가 씌어서 넘어갔지만 분명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아마 너란에 질리면 우리 성유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걸? 그러니까 지금 네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 내 말 알아들었니? 신우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런 말도 스스럼 없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을 잘 지켜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났고 슬슬 어렵게 사는 형편이 지겨진 남편은 저 모르게 시댁과 내통을 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쯤 남편의 어머니도 아들을 잃었다는 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점차 남편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은 교류를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점차 그 집의 며느리로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말과 모욕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임신을 했을 때였는데 아이까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기만을 바랬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을 수 없으니 받아들였다마는 내가 너까지 받아들일 줄 알아? 우리 아들 때문에 억지로 참는 거야. 그리고 네 뱃속에 우리 성렬이 아이 맡긴 한 거니? 출신조차 파출부 출신인데 뭘 어떻게 하고 다녔을지 내가 알게 뭐야. 어머니, 저한테 화가 나셔서 막말하시는 거야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뱃속 손주한테 모욕을 하시나요? 우리 성렬이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네 피가 섞였는데 천박하긴 마찬가지겠지. 내가 그 애가 마냥 예쁠 것 같아? 언젠가 성렬이도 변할 거다. 너랑 이렇게 구질구질 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 우리 곱고 고운 도련님인데 하여튼 너 정말 무섭고 대단한 아이야. 우리 성렬이 꼬신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뵈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안방마님을 하려고 해? 절대 용납 못해. 너무하시네요. 전 성렬씨 돈은 관심 없어요. 그저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 막말을 멈춰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한테까지 그러시면 저 못 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너같이 천박한 애가 한번 돌변하면 무섭겠지.
내가 널 이길 수나 있겠니? 출신이 다른데?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절 받아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날 아이는 태어났어요. 남편 가정 기뻐했지만 본인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축복받아야 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외면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속이 상해 울었는지, 그리고 다짐했어요. 우리 아이를 정말 행복하고 밝게 키워낼 거라고 말이에요. 쟨 뭐하러 데려왔냐? 성률이 너만 오지? 보기 싫은 애가 2명이나 있네. 아주 호까지 딸려가지고 이젠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아니 생긴 것도 완전 옳게 판박이잖아. 어쩜 성률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진짜 성률이 딸 맞는 거야?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성률이 얼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심스럽네. 천박한 출신 혹시 알아? 내 말이 맞지, 엄마? 아유, 꼴 보기 싫어 진짜. 저 식물유전자 어디 가겠냐고. 뭐가 좋다고 애까지 만들었는지 진짜 어이가 없다.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들을 나이였던 딸 아이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큰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시아버지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제 딸아이를 단 한 번도 안아주지도 말을 붙여주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했는지 저와 딸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시댁 눈치를 보는 날이 허다했었고, 처음 결혼을 강행할 때 그 강단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없이 작아진 남편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진짜 너무한다.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연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진짜 아빠 맞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미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았는데 여자 때문에 또 정신 못 차리고 부모한테 대들까? 내가 꼭 그래야겠냐? 그래, 당신은 늘 이런 식이지. 나만 안 만났다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평생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을 일 없이 살았을 텐데. 낳은 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결혼하기 전에 내 눈에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한다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그만하자. 너랑 이렇게 입씨름 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연희가 본인들 손주인데 뭐 나 몰라라 하시겠어? 그냥 참아. 저보고 무작정 참으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지내는 동안 참 고달팠지만 그저 딸아이랑 남편만 보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 때 시누이의 반지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반지를 가져간 게 제 딸이라고 모욕을 주더군요. 네가 가져갔지? 바른 대로 말해. 너밖에 누가 있냐고. 분명 여기 방에 기웃거린 사람 너밖에 더 있어? 얼른 바른 대로 말해. 저 아니라니깐요. 엄마, 나 진짜 아닌데. 자꾸 고모가 내가 가져갔대. 전 그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진짜예요. 아우, 기가 막혀. 식물유전자 어디 가나 했더니 아주 천박한 거 GM이 쏙 빼닮았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 너 오늘 한번 맞아야겠구나. 할머니랑 고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이리 안 와? 이 도둑아. 아니라니깐요. 정말 억울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 거 아니면 안 만진다는 게 내 몸에 뿌리가 박혔는데 왜 그러겠어요? 다들 그만 못하세요? 아니래잖아요. 증거 있어요? 아니 물증 있냐고요. 어떻게 손녀딸을
도둑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너 닮았으니 뭘 못하겠어? 네가 내 아들 훔친 것처럼 네 딸이 우리 딸 보석 훔쳤을지 누가 아냐고? 그 유전자 어디 가겠니? 진짜 너무하네요. 다신 이 집에 올 일 없을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 돈 벌겠다고 파출부 좀 뛴 게 뭐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러는지. 잘난 부모들 만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말 한번 펀지르르하게 잘하네. 그래봤자 식물유전자 어디 안 가지. 구질구질한 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전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서로 껴안고 엉엉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저 집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정말로 딸아이가 보석을 훔친 게 아니냐며 똑같이 막말을 하였죠. 시댁 식구들의 말에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애아빠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마음에 비수가 꽂히듯 더욱더 마음이 아팠어요. 너까지 단단히 미쳤구나.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딸을 그렇게 몰라? 아니, 엄마랑 누나가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연희가 안 그랬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분명 누나가 본 것처럼 말하니까 혼란스럽잖아. 진짜 아니래? 괜히 연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의심할 만한 거지.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쳤고 남편은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알았는지 그날 저와 딸아이에게 큰 사죄를 하였답니다. 그때 당시 마음만 해도 무조건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너 같은 놈을 믿고 지금까지 산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그냥 이혼해. 니네 엄마 바람대로 우리가 빠져주면 되겠네. 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실언했어. 내 머리가 헷가다 어떻게 됐었나 봐. 정말 미안해. 넌 니네 엄마 꼭두각시잖아. 어차피 안 변해. 그냥 헤어지자. 그럼 니네 엄마도 기쁠 거고 너도 너네 부모 마음에 대못 안 박아서 좋을 거 아냐. 상부상조인데 왜 그래? 이제야 헤어지자고 하니까 좋아서 그러니? 너란 남자 진짜 비겁해. 내가 너랑 연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워낙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려는 마음에 그런 거야.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첫 번째도 너랑 연이, 두 번째도 너랑 연이만을 생각할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봐.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정말 그때 당시 남편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제 딸아이가 시댁 방문을 일절하지 않는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고 그 지나온 시간들에 단 한 번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상처를 털어버렸는지 잘 지냈고 그리고 딸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남편과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시댁의 도움은 절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독하게 달려왔어요. 그냥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면 생활비도 다 입금해 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이잖아. 뭐 어때? 아니, 절대 싫어. 당신 부모님 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키울 거야.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도움을 받아. 엄마 말은 저렇게 해도 본인 핏줄이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만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아버님 절대 변하실 분들 아니야. 그렇게 부모님들 못 놓겠으면 이혼해.
그럼 깔끔하니까.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그분들 우리 연희 도둑으로 모신 분들이야. 나 절대 그 도움 받고 싶지 않아. 남편은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는지 본인이 그때부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딸아이는 일절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눈치를 준 건 아니었지만 본인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랬는지 명절에만 가끔씩 방문을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참 얄궂게 이게 무슨 운명 같은 장난인지 그 일이 있고 16년 뒤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까지 셋이 강원도에 놀러가다 그만 마주오는 음주운전 트럭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불행 중 다행히 대처가 빨랐고 단체로 중형상 입은 온 가족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입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어떻게 이렇게 보내요? 저 기억하시죠? 연희예요. 시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3번 골절 수술하게 됐거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성렬이 별말 없던데? 그럼 네가 의사란 말이야? 아니, 그 파출부의 딸이 의사가 된 거야? 우리 집 씨를 받아서 그런가? 너 아주 잘 컸구나. 네가 니네 엄마 핏줄만 있으면 어떻게 의사가 됐겠어? 다 우리 덕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파출부 거려요. 말씀 가려하세요. 나머지 한쪽 다리도 골절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수술 들어갈 건데 싫으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도 상관없어요. 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여기 레지던트가 동의서 가져올 테니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하시고 다친 부위가 3분 다 심하지가 않으셔서 한 분씩 순차적으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시댁 새 식구 병실에 딸애가 집도의로 들어가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내가 전직 파출부라며 만날 때마다 내 딸까지 싸잡아 개무시하던 시댁이었는데 이렇게 반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시부모님 2분은 어리둥절한지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뒤이어 시누이도 사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모유전자라고 무시하던 제 딸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정형외과 교수였던 제 딸에게 수술을 잘 받게 된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말을 가려서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지금 생각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 수술을 해주다니. 내가 손녀딸을 정말 잘 두었어. 네가 김씨 집안은 분명하구나.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손녀 아니었으면 이렇게 뚝딱뚝딱 수술할 수 있었겠어? 알아보니 이 병원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니만. 다른 환자들 얘기하는 거 들었다. 네가 정형외과 에이스라며? 너한테 수술하려면 대기가 많다고 하던데. 어머, 그래요? 역시 우리 핏줄이라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연희야. 난 네가 크게 될 줄 알았어. 정말 뿌듯해. 도둑으로 몰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크게 될 줄 알았다니 태세 전환이 무슨 부침개 뒤집듯 빠르네요.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냥 손녀딸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없다고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뭐 문제될 건 없죠? 이 선생, 여기 환자분들 잘 체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콜해. 내일 아침 회진 때 다시 뵐게요. 의사와 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 하네요. 어머, 너 웃긴다.
의사 됐다고 지금 목에 힘주는 거니? 네가 어떻게 의사가 됐는데? 내 동생이 번 돈으로 공부한 거 아니니? 이게 어디 싹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박따박? 의사 됐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뭐야? 얼른 죄송하다고 말 못해? 저기요, 아줌마.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신 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말 가려 해. 평생을 우리 엄마 무시하면서 잘 살았지 당신들? 나한텐 원수 그 이하도 아니니까 감히 핏줄 타령 마요. 역겨우니까. 딸은 그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다고 했고 곧이어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시댁 식구들은 퇴원을 했고 퇴원하는 날도 딸아이 대신 다른 의사가 퇴원 지시를 내렸기에 딸아이를 볼 수도 없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멍멍이 소리를 했고 남편 또한 제 딸아이와 본인 부모님을 만날 시기를 보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왜 만나? 나한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다고. 나 아직도 기억나. 그날 도둑으로 몰면서 비아냥거렸던 거. 근데 이제야 손녀라고? 왜? 의사 되니까 본인들 핏줄이래? 아빠만 아니었으면 그 집 핏줄도 도려내고 싶어. 그 자리에 안 나가. 너 이놈. 그래도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제 연료하셔서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 양반들인데 네가 좀 이해해라. 당신 미쳤어? 또 시작이니? 너네 가족 감싸기병? 한동안 잠잠하다 했다. 나도 못 잊어. 너네 부모가 나 업신여긴 거. 그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도둑 취급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손녀라고. 한 번만 더 입 벌리면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또다시 이혼 얘기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딸아이와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만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자 시부모님은 처음으로 딸아이를 만나러 저희 집에 찾아왔고 16년 만에 전 그 얼굴들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많이 연로해 지신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심술과 욕심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얼굴에 심술보와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세월이 다 드러났어요. 너 딸 잘 키웠더라. 그래도 너 안 닮아서 의사까지 되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성렬이 핏줄 연이 고거 하나인데 이제라도 우리랑 교류해야 하지 않겠니? 김씨 집안의 유일한 자손인데 네가 마음 좀 돌려서 우리 좀 보게 해줘. 네 말은 잘 듣잖니. 웃기네요. 뻔뻔한 것도 여전하시고요. 이제 와서 당신 아들 호람이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무리하게 찾아오면 손녀고 뭐고 당신 아들 호랍이 되는 겁니다. 저 2번 말 안 해요. 제가 저리 본인 가족밖에 모르는 인간이랑 왜 이제껏 살았냐면요. 우리 딸 나중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말라고 참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희도 다 컸겠다. 절 이해해 주겠죠. 당신들한테 그동안 받은 무시도 난 견딜 수 있었지만 내 자식 그렇게 모욕하는 거 보자마자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식무 유전자 받은 우리 연희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따님이랑 오붓하게 새 식구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어차피 당신의 딸도 시집 못 가고 아직 그대로라면서요. 우리가 미안했다. 너 마음속 원한 아직까지 깊은 거 다 이해해.
그래도 그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니? 이해한다니까요. 저한테 화가 나고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 다 이해해요. 근데 내 딸한테 그런 걸 못 참는다는 거고요. 당신들이 먼저 외면한 손녀니까 더 이상 찾지 마시고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제 와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코스프레 그만하시고. 따박따박 말을 하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할 말을 잃으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 악다구니에 놀랐는지 자리를 뜨셨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그날 이후부터 아예 본인 부모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참 웃기게도 정말 이혼만은 하기 싫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애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도 남편이 분명했기에 아직도 가끔 제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은 사이를 데려와 결혼을 하였어요. 본인과 같은 의사 남편이었고, 그리고 정말 인연인지 악연인지 제 딸아이가 데려온 사인의 집안과 저희 시댁과 잘 아는 집안이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모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인의 집안이었고, 결국 모든 걸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모든 얘기를 들은 사돈들은 다 이해를 한다면서 그동안 어떻게 버텼고 딸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 가끔 그 집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그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어머, 고생하셨겠어요. 시집살이도 아니고 그냥 인격 모독이네. 그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유, 우리 연희도 마음 많이 다쳤겠네. 사돈,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연희한테 신달처럼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시집 보내셔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사돈 어른이 잘 가르쳐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그저 엄마로서 감사할 마음이죠. 딸이 복이 있으려고 하는지 사돈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실제로도 집안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고상하다고 소문이 난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에 딸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에 안심이 들면서 한편으론 고마운 생각도 같이 들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딸아이의 결혼식에 오고 싶어 난리가 났었지만 그것 또한 제가 차단했기에 올 수가 없었죠. 내가 그 집안 그 할머니랑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데 우리 소녀딸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면 노인대학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 거야. 안 그래? 내가 가야지. 안 그러면 그 할머니가 이상한 소문 낸다니까. 그러니까 소녀딸 결혼식에만 참석하마. 안 돼요. 연희한테 한 행동이 있으면서 저야 뭐 엄마고 아빠니까 이렇게 왕래하는 건데 연희랑 집사람 아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연희를 그때 그렇게 남보듯 하고 도둑으로까지 몰았어요. 애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지금까지 그러냐고요. 그 일은 엄마가 진짜 잘못한 일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힘 없어요. 그러니까 독촉 마요. 아유, 이 팔푼이 지 마누라 하나 못 잡고 살고. 아이고, 누가 연희가 의사가 될 줄 알았어?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하고 멍청할 줄 알았지. 내가 우리 노인대학에서 우리 손녀 의사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안 가봐라. 그러니까 어딘지 당장 얘기해. 네 아빠랑 조용히 참석만 할 거니까. 내가 그래도 할망구들 볼 체면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계속되는 성화에 남편은 저에게 넌지시 물어봤고 역시 그날 저에게 폭풍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남편이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 결혼식인데 오시기는 해야지. 뭐 당신이랑 연희가 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행사인데. 정신 못 차렸구나. 연희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어? 자꾸 허튼 소리 할래? 외갓집밖에 없는 애야. 이제 연희도 시집 갔겠다. 당신 나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 입 다물어. 알겠어? 난 당신 부모랑 누나 절대 보기 싫으니까. 아유, 알겠다. 내가 널 어떻게 이기니?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외면해? 누가 당신더러 외면하래?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 나랑 연희만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야. 의사나 되니까 손녀 타령이지. 그냥 회사원이라고 했어봐. 어디 거들떠나 보시겠어? 당신 부모님 그런 분들이잖아. 난 지금까지도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그때 그 묵은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죠.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많은 얘긴 하지 못하지만 듣기론 시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핏줄이 엄청 애틋하신지 매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의 결혼식이 끝이 났고 결국 사돈 할머니께서 노인대학에 어쩌고저쩌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이후 노인대학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남편이 본인 엄마가 안쓰럽다며 얘기를 하는데 전 웃음이 나와서 혼났네요. 어찌나 속보이는 결말이던지 그리고 딸아이인 제 밑에서 훌륭하게 성장해준 것 같아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성장기 시절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겪어서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리고도 아픈 제 딸이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딸아이인 누구보다 친가 쪽에서 사랑을 받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엄마 무시했잖아. 그 집 가면 사실 그런 것만 기억난다? 쩔쩔매는 엄마랑 고함치는 할머니, 그리고 고모. 또 나한테도 지 엄마 닮았다고 저리 뒤로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는 할머니. 아직도 너무 생생해. 몇 번 안겨 끝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엄마는 결혼하고 그 시절 어떻게 버텼어? 진짜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잖아. 가끔 엄마한테 핀잔 먹는 아빠도 불쌍하긴 한데 그 시절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은 아빠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핀잔 먹는 건 당연하다 싶기도 하고. 여하튼 엄마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더 고마워, 연희야. 한참이나 부족한 엄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사실 너 혼자 큰 거나 다름없지. 공부도 열심히 혼자 하고 엄마가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성장해줘서 그게 더 고마울 따름이야. 엄마한테 너무 소중한 우리 딸 사랑한다. 한 번은 딸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 걸 참았는지. 남편과 결혼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건 지금의 딸아이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에게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사는 게 부부겠죠. 때로는 투닥투닥, 때로는 서로를 안쓰러워하면서 말이에요. 전 남들처럼 포용력이 넓지 못해서 아직까지 시부모님들이 안쓰럽거나 용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남보듯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이제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모른 채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글을 쓰는데 창밖에 눈이 오네요. 올겨울 따뜻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잊힐만 하면 생각이 나고 잊힐만 하면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결혼 전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3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던 나날이었어요. 마냥 좋은 시어머니의 소가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 후 보니 남편은 누나들한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남편도 우유부단한 것 빼고는 굉장히 괜찮았죠. 친구들은 시누이가 셋이 있는 집은 말린다며 진작에 경고를 했지만 처음엔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뭐 집안 나름이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었죠. 올케, 아무래도 이 집의 첫 장손이 장가가는 건데 우리 목걸이 하나씩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다 그렇잖아. 네? 목걸이요? 아, 윤수 씨랑 상의해 볼게요. 어차피 형님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긴 했는데 목걸이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받은 숍이 있거든. 거기 가서 우리 목걸이 한 세트씩 해줘. 그럼 되지 뭐. 알겠지? 아, 저희도 결혼 준비하는데 정해둔 예산이 있어서요.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거라. 무슨 그런 걸 생각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럼 시댁에 이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웃긴다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뻔뻔한 구석이 있네? 그냥 몸 하나만 홀랑 시집올 건 아니지? 그럼 진짜 곤란해.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큰 형님이기도 했고 원래도 결혼 전 작은 선물은 하나씩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목걸이로 해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목걸이를 해주려고 했을 때 둘째 형님이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단둘이 보자고 말이죠. 전 그 부름에 일하다 중간에 점심시간에 맞춰 둘째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님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물론 형님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걸 결혼 전 알아서 다행인 줄 알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날들이었죠. 둘째 형님까지 만나고 나자 이 결혼에 대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집에서 지금 나를 받아주는 건가? 본인들이 믿지는 장사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시누이들은 무례했어요. 첫째 시누, 둘째 시누, 셋째 시누까지 모두 다 원하는 게 달랐고 그 원하는 걸 저에게 당연히 해와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했거든요. 아니, 큰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목걸이 해준다고 했다며? 무슨 목걸이야? 난 그냥 이거 보험 하나만 들어주면 되거든. 올케, 혹시 보험 있어? 내가 하는 건데 진짜 보장이 잘 나오고 꼼꼼해서 그래. 그냥 나 이거 하나만 들어주라. 그리고 결혼 선물이니까 사돈 어른들한테도 이거 보여드려서 하나씩 들어주면 안 될까? 껌 먹고 알 먹고 아니야? 네? 보험이요? 아, 저 보험 이미 들어놓은 게 많아서 오히려 좀 해지해야 하거든요. 이제 결혼하니까 지출도 많아져서 그리고 부모님도 따로 보험을 드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죄송해요, 형님. 다음에 볼게요. 뭐야? 아니, 이거 하나 해주는 게 어려워? 내가 오직 급했으면 올케한테 와서 보험 들러달라고 했겠냐고. 진짜 너무한다. 지금 너 나 무시하지?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래?
면전에 대놓고 안 된다니. 너 진짜 다시 봤다 아주. 무시하다뇨, 무슨. 그리고 보험은 제가 원래도 해지하려고 했던 상품들도 있어서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나 이혼녀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이혼해서 이렇게 보험 판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기가 막혀. 됐어. 들어주지 마. 형님은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바로 얼굴을 씩씩대며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조차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셋째 형님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저에게 뭔가 요구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사달이 나니 정말 결혼하기가 싫어졌어요. 마음이 정말 식어버린 거죠. 어쩜 자매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셋째 형님은 뭐라고 하나 얘기나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만나러 나갔죠. 들어봐도 뻔한 얘기였지만 정말 웃음이 날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들한테 들었는데 난 그렇게 양심 없지 않아. 그냥 원피스 한 벌만 해주면 돼. 그래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올케가 내 옷 한 벌은 빼줘야지. 나 그냥 뭐 상품권으로 줘도 되고 아님 현금으로 줘도 되고. 아, 돌아가면서 정말 가관이네요, 형님들. 아, 죄송한데 이 부분은 그냥 윤수 씨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시고요. 전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아예 없네요. 뭐야?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데 말 딱 자르는 거 무슨 버릇이야? 올케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님 내가 만만해? 형님들이야말로 제가 만만하세요? 한 명씩 따로 불러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여자 찾으실 거면 전 아닌 것 같네요. 어머머, 이것 봐라.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결혼도 하기 전에 날 우습게 봤다 이거지 지금? 우습게요? 형님들이 절 우습게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결혼하는 게 무슨 형님들이 대단히 손해보시는 것처럼 대하시잖아요. 형님들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여자 찾으시는 거면 전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이만. 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남편도 너무 난감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우유부단하게 느껴져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누나들을 어려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결혼하고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거라는 상상을 하니 괴롭더라고요. 애초에 손절을 하던지 내가 그만두던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질러버렸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었고요. 본인도 누나들이 극성 맞은 것은 아는지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 마음을 돌리긴 역부족이었어요. 아, 정말 미안해, 진짜. 누나들이 좀 극성이어야 말이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참. 아니, 나 결혼 못해. 어떻게 살아?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 후엔 얼마나 더 하시겠냐고. 그리고 원하는 게 다 달라, 알아? 내가 어디 장단에 맞추란 말이야? 아무튼 나는 자신 없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미안해. 내가 진짜 결혼하고는 누나들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지금도 그런데 무슨 어떻게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나 그 말 못 믿어. 내 발등 내가 찍을 바엔 안 할래 그냥. 우리 예식장도 다 잡았고 이제 곧 결혼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어? 내가 진짜 누나들 잘 설득할게. 설득? 누가 누굴 설득해? 누나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나무라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 남편이 한사코 빌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이별을 고했죠. 제가 이별을 고하자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시누이들을 대동하여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곤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직접 무릎을 꿇고 저에게 사죄를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시누이들도 그 모습을 보더니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예상을 한 것처럼 저에게 빌더라고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고요.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원래 성격 같았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사랑이 뭔지 쉽게 무자르듯 잘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했던가요? 막상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니 참 마음이 뒤숭숭해지면서 뭔가 그때 그렇게 화나고 했던 것들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정말 몰랐지만요. 얘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응?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마음을 돌려주렴. 그래 자기야, 제발. 이제 누나들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어? 보장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누나들도 미안하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발. 그래, 옳게. 미안해. 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할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생각해보니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어. 다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 윤수 봐서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줘, 응?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날짜 다 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니까 좀 받아주라, 응? 엄마가 여기 오시기 쉬웠겠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모두에게 사과를 받고 좀 마음을 돌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형님들도 생각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눈 감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별일 없겠지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절대 참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누나들 틈에 자라서 그런지 원래도 다정했지만 참 다정다감하더라고요. 금연은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누나들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여기까지는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누나들 셋 있는 막내 아들을 보내서 그런지 늘 저에게 잘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형님들은 결혼을 하고 보니 역시나 였죠. 올케는 참 좋겠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은 거 알지? 무슨 복이야. 나라면 진짜 잘하겠다. 너는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새아기가 얼마나 잘하는데 더 잘할 필요 없다. 지금만이어도 충분해. 내조자라고 일하는 거 똑부러지고 예의 바르고 그거면 됐지 뭐. 더 바라겠어? 그저 윤수랑 알콩달콩 살아다오. 그거면 돼. 네,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해야죠.
윤수 씨 이렇게 키워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더 잘할게요. 말은 정산 유순해야죠. 옳게 그런 말로 우리 윤수 홀렸구나? 우리 윤수가 순진해가지고 올케한테 홀딱 넘어간 거지. 언니, 말 잘했다. 맞아, 맞아. 윤수가 그런 거에 홀딱 반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때 걔 누구냐? 전 여자친구도 그랬잖아. 얘들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입 그만 나불댈래? 얘, 못 들은 걸로 해. 애들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도 없고. 아휴. 다들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생각해. 저 나이 되도록 시집도 못 가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성격만 이상해졌지. 이해해 주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올케가 우릴 얼마나 만만히 보겠어? 가뜩이나 우릴 얼마나 무시하는데.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누굴 무시해요? 제가 형님들을 왜 무시해요? 형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거봐. 이렇게 말끝마다 또박또박.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하는 거야, 올케야. 올케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신우들 때문이라도 시댁에 가기 너무 싫었어요. 안 그런다고 했지만 은근히 말로 비꼬고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중간에서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며 그저 미안하다고 하시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이 되니 정말 형님들과는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들한테 벌벌 떠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저렇게 누나들이라면 껌뻑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이 밤에 어디가? 내일 새벽 출근이라며. 누구랑 약속 있어? 이 새벽에 자기 밤눈도 어두우면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 둘째 누나가 벌레 좀 잡아달라고 가잖아. 누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네. 그냥 빨리 잡아줘야지. 뭐? 지금 어머님네 벌레 잡으러 간다고? 아니 본인들은 손 없대? 아님 벌레 퇴치제 없대?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냥 금방 잡아주고 올게. 내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이라 그냥 빨리 해주고 오면 돼. 자기 얼른 더 자, 알았지? 남편은 오밤중에 벌레를 잡아주러 가지를 않나? 누나들의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 늘 누나들 사이에서 쩔쩔매는 그런 시스터 보이였어요. 전 그런 남편이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고 역시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늘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점점 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본인 보고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당신도 문제다, 문제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형님들한테 끌려다녀?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어. 분가를 하면 뭐해? 매번 이렇게 들락날락. 당신 진짜 그거 문제 있는 거야, 알아?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이게 뭐야? 아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럼. 누나들은 누나들대로 징징대지. 너는 너대로 징징대지. 내가 몸이 하나인데 어쩌라고.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별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그래도 누나들이잖아. 어떻게 외면해? 나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거의 키우다시피 한 누나들인데. 누가 아예 인연 끊으래? 정도를 지키라는 거지. 지금 자기는 가정이 있는 남자잖아. 근데 결혼 전이랑 똑같으면 어떡해? 내가 누굴 믿고 시집 왔는데. 이렇게 실망시키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때 다 엎었어야 했나 싶어, 정말. 미안해.
아, 왜 또 울어? 내가 잘못했어. 누나들한테도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줘. 남편이랑은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그날 남편이 누나들에게 한 소리 했는지 대번에 형님들이 저희 집으로 남편이 일간 틈을 타 들이닥쳤습니다. 셋이서 말이죠. 무작정 문을 열라고 현관에서부터 화를 내며 다그치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전 재빨리 문을 열고 시누이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시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밀치면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몰상식했거든요. 야, 네가 윤수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그 밤에 와서 그만 좀 전화하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너 우리랑 윤수 손절시키고 싶어서 그러니? 아주 이거 영악한 애네. 아니, 같은 형제끼리 그 밤에 불러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못하게 막아, 네가?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너 오늘 매운맛 좀 봐라. 그러니까 아주 옳게 따끔하게 혼내야지. 결혼 전에도 봐봐. 결혼 안 한다고 협박하면서 우리 윤수 힘들게 한 거. 난 그때부터 얘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네가 형제가 없어서 그래. 어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년. 우리도 너 뭐 좋아서 허락했는 줄 알아? 하도 윤수랑 엄마가 난리치니까 그런 거야. 조신하고 우리 말 잘 듣는 여자애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 살아 아주. 윤수는 이런 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도대체. 너 한 번만 더 윤수한테 우리 얘기 했단 봐. 알겠어? 그 입을 확 깨매버릴 테니까. 네가 우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넌 우리 절대 못 이겨. 그리고 윤수도 너보단 우리 말을 더 들을걸? 억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니까. 그만 힘 빼고 포기해. 알겠니? 당장 다들 나가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어디서 무식하게 못 배워먹어서 여기 와서 행패냔 말이에요. 제 말은 모두 묵살하고 형님들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집안에서 행패를 부렸어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대처할 상황도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렇게 막말을 일삼고 집안 쇼파며 이불이며 다 난장판을 해놓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원래도 무식한 건 알았지만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에 아이가 없을 때 빨리 끝을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 따로 호출을 해 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남편보다 어머님이 더 현명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참 어머님도 안쓰러웠어요. 너무 미안하다 정말. 사실 늘 문제가 되는 애들이었는데 자식 잘못 키운 내가 잘못이지. 아휴,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어떻게 이번 딱 한 번만 안 될까? 무슨 말을 해도 네가 화가 안 풀릴 거라는 거 안다.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아가야.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정말 좋은 감정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집안에서 윤수 씨보다도 제 편이 되어주시고 늘 나서주시고 제가 더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한테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리인 듯 싶어서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가 봐요. 형님들을 이해하기엔 마음이 넓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식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네가 뭐가 문제겠니? 다 걔네가 문제지. 내가 안 봐도 알아.
걔네가 어떤 애들인지 내 딸들이지만 참. 아휴, 미안해서 어쩌니? 시어머니는 울며 매달리셨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는 말씀에 정말 눈 한 번 질끈 감고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았고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야 정말 한 번만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죠. 원래도 결혼 전 아파트 완공 문제로 제가 혼자 살고 있던 데서 신혼을 시작한 것이었기에 아파트 완공이 끝나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입주를 했고 이사를 했겠다. 시누이들은 보기 싫었지만 시가 식구를 모두 초대하여 첫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시가 식구들을 위해 아침부터 마트에서 장도 봐오고 그렇게 음식 장만과 준비를 하였어요. 그래도 막내 동생이 집을 사서 입주했다는 말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들어오셨죠. 아유, 고생 많았다. 뭘 그렇게 많이 차렸어? 우리가 일찍 와서 도와줄 걸 그랬다. 힘들었지? 이사랴 준비하랴. 에이, 아니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가 아직 개발이 덜 된 구역이라서 좀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얼른 앉으세요. 올케는 남자 잘 만나서 이런 새 집에 턱턱 들어오고 기분 좋겠네. 참 이런 거 보면 팔자라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좀 봐. 아무리 잘났어도 이혼하고 지금 이러고 사는 거. 올케 보면 참 무슨 복이 있나 싶어. 아유, 열불나. 언니들 그거 열등감이다? 어쨌든 이사 축하해 올케. 그나저나 고기는 이것만 사온 건 아니지? 네, 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집을 잘 왔나요? 윤수 씨가 장가를 잘 든 거지? 누가 이런 거 다 참고 산다고, 안 그래요? 뭐?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야, 지금? 아, 참, 엄마. 내가 뭘 했어? 얘 말투 좀 봐. 아주 싹스 보소. 아우, 기가 막혀. 아, 그만들 좀 해. 좋은 날 또 그럴 거야. 누나들 얼른 여기 앉아서 준비 좀 같이 도와줘. 그만 궁시렁거리고. 누나들이 오면 하여간 내가 더 기분이 그렇다니까. 제발 정상적으로 살자, 어? 빨리 와서 도와줘, 이런 거 말이야. 남편도 약속한 것이 생각났는지 그날은 시누이들에게 뭐라고 하기도 하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좋은 날 좋은 말만 들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역시나 시누이들 말에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오늘만 참자라고 생각하며 고기를 구울 준비를 했고요. 제가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자 신우들은 또 억지스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순간이었어요.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 폭발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날은 저의 이성이 마비되고 시누이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쏟아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쏟아붓자 놀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말이에요. 아주 폭발했습니다. 고기는 부위별로 잘 사왔네. 우리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 삼겹살 먹는 취향도 다 다른 거 알지, 올케? 그러니까 큰언니는 바짝 구워주고 둘째 언니랑 나는 딱 부들부들하게 구워줘.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실행해. 근데 올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지금 이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 알아? 고기 이렇게 굽고 이러는 거 아주 딱이야. 알잖아. 딱 그 종년 스타일인 거. 이런 거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데 요즘 세상에 올케는 참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 순간 전 고기판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을 향해 강력한 한 방을 먹였습니다. 제가 한 방을 먹이자 다들 벙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정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체증이 정말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잘 보이라는 거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이 집안의 재산 지고 있는 게 나야, 알겠어? 너네 그거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아, 어떡하니? 이제 너네한테 단 한 푼도 떨어질 게 없는데. 됐고, 더 이상 못하겠으니 그만 꺼져주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꺼져?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이라니? 재산을 왜? 그러니까 무슨 재산 말하는 거야 지금? 네가 우리 집 재산을 뭘 쥐고 있냐고.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게 진짜? 아유, 그만들 좀 해라. 철없는 년들. 아무리 딸년들이지만 너무하잖아. 동생 신세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어쩜 애들이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세아가 미안하다. 진짜 내가 다 부끄러워지는구나. 이것들 때문에. 징글징글한 것들. 모르니? 네 동생 재산 다 내 앞으로 해놨잖아. 그거 믿고 지금 너네 네 동생한테 그렇게 엉겨붙는 거잖아. 혹시라도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근데 어쩌니? 이 돈 다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침 흘리지 말고 헛다리 짚지 말란 말이야. 사실 재산이라 함은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간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남편과 합의 후 말이죠. 원래 돌아가신 아버님이 하나 있는 아들을 너무 예뻐해요.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남편 앞으로 해줬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유언 신탁 대용 제도를 이용하여 추후에 신우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한테는 결혼 자금으로 땅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씀씀이가 깊은 시누이들은 이미 다 팔아먹고 없앤 상태였죠. 그리고 남편의 재산 모두를 일부 저에게 해주었답니다.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그 재산이 아직도 남편에게 있는 줄 알고 절 떼어놓고 남편한테 그렇게 집착하며 뭐라도 더 뜯어갈까 궁리했던 것이었죠. 혹시라도 제가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돈이 저에게 갈까봐 말이에요. 이 내막을 알고 시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얼마나 꼴이 우습던지 그깟 돈이 뭐길래 말이에요. 엄마, 미쳤어? 그 재산이 어느 재산인데 제 앞으로 해놔? 아, 기막혀. 야, 네가 말해봐, 송윤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결혼해서 사는 건 이 사람이지 누나들이 아니잖아. 이제 내 가정 지키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나한테 돈 없고 소희한테 뭐든 다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래도 소용없어. 알겠어? 오죽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했겠냐고. 그만들 좀 해, 이것들아. 진작에 너네 목 다 떼어 좋잖니. 어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네 동생 신세까지 망치고 싶어? 이제들 알겠어?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따위로 행동하지 말라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더 좋겠고.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이랬겠니? 하여간 꼴 좋다. 너희 지금 거울들 좀 봐. 망연자실. 아주 역대급 코미디야. 아, 기막혀. 어떻게 그 돈을 다 네가. 아우, 열받아. 송윤수, 너 바보니? 진짜 어떻게 그 많은 걸. 누나들 이렇게 사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래?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너무한다. 내 돈 때문에 잘해준 거겠지. 근데 이제 지긋지긋해. 나한테 집착 좀 그만해 진짜. 내가 좀 깰 셈이야? 제발 빠져줘 내 인생에서.
시누이들은 허탈한 얼굴을 하고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렸는지 둘째 시누이는 갑자기 상을 치우며 저에게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실 파악이 빨랐던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웃기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된 거니까 일이 내가 이거 먼저 치울게. 올케는 좀 앉아있어. 언니랑 너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심했지 뭐 그동안. 올케 힘들었겠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화로 좀 좋게 얘기하자. 갑자기요? 왜요? 아까까지 절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더니 의외네요? 형님, 현실 파악도 참 빠르세요. 둘째 시누이의 태도에 첫째 형님과 막내 형님도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소롭던지 그날 저희 집을 싹싹 치우고 가셨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현실 파악이 참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되었죠. 어머님도 형님들의 모습을 보니 저에게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며 고생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참나, 쟤네 좀 봐라. 아무리 내 딸들이지만 어쩜 저리 뻔뻔해. 에휴, 너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생했어. 이제 더 이상 너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내 딸들이라서가 아니라 돈에 환장한 것들이거든. 그래도 돈 꼭 틀어지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입장에서 참 제 편 들어주기가 쉬운 게 아닌데 매번 이렇게 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내가 쟤들을 모르니? 그저 난 우리 막내 아들 잘 사는 거 그것만 바랄 뿐이야. 네가 행복해야 우리 아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젠 두 다리 쭉 뻗고 자. 쟤들 다신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아유, 정말 내가 더 민망하다 얘. 그렇게 이 해프닝은 끝이 났습니다. 시누이들은 그날 일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남편에게 전화하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 시댁에 가서 마주치게 되면 얼마나 비위를 맞춰대는지 아주 편할 정도였죠. 시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딸들이지만 정말 저럴 수가 없다며 절레절레 하시곤 하였어요.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죠. 사실 형님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으로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잘해주셔요. 그게 진심이 아닌 걸 당연히 알지만요. 가식일지언정 지금은 몸이 편하니 그냥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시누이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 참 돈에 눈먼 자들은 이렇게 돈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걸 엄청 깨닫게 해준 에피소드였네요. 여러분들도 돈에 눈먼 자들을 많이 보시겠죠? 전 그 일을 계기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답니다. 사람이 돈에 따라가면 그렇게 우스워질 수가 없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꼈거든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 해요. 어린 나이에 대학교 커플로 만난 남편과 일찍이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법학과였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 패스를 하고 검사가 되었고 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주부가 되었어요. 학교 졸업은 했지만 졸업 후 아이가 너무 어려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때 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그 삶 또한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그런 저를 늘 안타깝게 보시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 행복을 빌어주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검사 남편을 얻었다며 늘 저에게 구박을 하였어요. 너도 네 꿈이 있는데 어떻게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니? 너 변호사 한다며? 엄마가 너 그냥 시집가라고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알아? 너도 네 꿈을 펼치란 말이야. 본인이 꿈을 펼쳐야 시댁에서도 할 말이 많은 거야. 알아? 지금 이렇게 아이 키우며 사는 것도 행복한데 뭘. 서서방 다정하고 아이 건강하면 그걸로 된 거지. 너도 엄마 딸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네가 좀 영리했어? 아휴, 지금쯤 너도 서서방처럼 검사 되거나 변호사 하고 있을 텐데.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애엄마가 뭐야 애엄마가. 너만 보면 진짜 속상해. 아휴, 화나 죽겠어. 엄마, 괜찮아. 조금 여유 생기면 다시 시작하든 뭐라든 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 100세 나이인데 걱정 마. 엄마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늘 저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절 보면 항상 안타까워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검사 남편 잘 만나 호강하고 사는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못마땅해 보인 것 같았죠.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전 어머님한테 그저 남편 앞길 망친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을 때도 제가 없었더라면 더 빨리 시험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시집살이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늘 집에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공부를 손에 놓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생길까 늘 고민했거든요. 와서 겉절이 좀 담그고 열무김치 좀 담가라. 시집 잘 가서 호강에게 온 것이 알아서 딱딱 시집에 잘할 것이지. 내가 꼭 전화를 해야 오니? 너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휴, 우리 아들도 지금쯤이면 검사나 변호사 만났거나, 아니 또 알아? 열쇠 많이 해줄 수 있는 집에 장가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 하필이면 너를 만나서 인생이 꼬일 게 뭐니? 아유 속상해. 남자 팔자도 뒤웅박이다. 여자 팔자만 뒤웅박이 아니야. 어떻게 하필 골라도 돈 없는 집 딸내미를 골라가지고. 어머님, 말씀 너무하세요. 그래도 제가 아이랑 산 지 7년째인데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지금 다 포기하고 윤미랑 이희만 보고 사는데 저라고 희생이 없는 줄 아냐고요. 너무하시네요, 항상. 며느리? 참나. 순진한 애 꼬셔서 애부터 가져놓고 며느리? 내가 애만 아니었어도 넌 결사 반대였어. 알아? 남자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니까 좋지? 그러니까 이 집에 더 잘해야지. 안 그러니? 내 아들이지만 다정하고 번듯한 직업에 뭐 하나 꿀릴 거 전혀 없는 앤데 아유 속상해. 말해봤자 뭐하니? 입만 아프지. 와서 김치나 담가. 어머님은 늘 전화로 저에게 모욕을 하셨지만 참았어요. 멋지게 키운 아들, 누굴 줘도 아까울 거라고 생각했고,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저 아들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달랬죠.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변치 않는 남편의 마음과 남편 또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시댁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남편이 달래주면 참 그것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렇게 슬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너도 꿈을 펼쳐야 하는데. 혹시 뭐 하고 싶거나 준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언제든 도와줄게. 이제 윤미도 학교 들어갈 나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유미 학교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그때 뭘 시작하던지 해야지. 나도 내 꿈 버리지 않았으니 자기도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자기랑 윤미 보면서 이렇게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행복하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너한테 모질게 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가 내가 일찍 결혼하고 애 아빠가 되니까 그저 안타까우셔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말 안 해도 잘해주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이 제 마음을 위로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을 보면서 버티고 버텼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조와 아이 키우는 거에 열중하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남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곧 결혼을 할 거라면서요. 예비 사이가 될 신우이 남편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의사 사이를 데려오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더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탄을 하시면서 더욱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이 집안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며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의사라니. 우리 집안에 검사 있고 의사 있고 다 있네. 아유, 우리 승미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하다. 당연하지. 내가 뭐 아무나 데리고 올 줄 알았어? 나도 오빠 보면서 배운 게 많다고. 엄마, 언니 저렇게 못마땅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또 실망을 주겠어. 어쨌든 엄마가 좋아해주니 나도 좋네. 내가 엄마 실망 안 시킬 거라고 했지? 당연하지. 내가 너네 오빠 때문에 속 썩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아주. 그래도 네가 실망 안 시켜서 너무 고마워. 걱정 마, 엄마. 이제 어디 가서 사이 자랑해. 아들 검사에 사이 의사다. 이러면서. 엄마는 법 쪽에 의료계 다 걸쳐져 있네. 아이고,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모임 가서 자랑할 생각에 내가 어깨가 세워져 아주. 우리 딸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가 일부러 들리게끔 말씀하더라고요. 참 굴욕적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의사 남편을 얻은 신우는 그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 하더라고요. 벌써 사모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원래도 저를 깔봤지만 의사 남편을 데려오겠다고 한 뒤부터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딱 시어머니 판박이었거든요. 오히려 남편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자 신우이는 어깨가 아주 한껏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본인의 내실을 키우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괜한 분란을 만들까 싶어 얘기하진 않았어요. 신우도 한 성격 했거든요. 오빠도 불쌍하지. 마누라 덕 봐야 하는데. 참 덕도 못 보고 맨날 피땀 흘려 돈이나 갖다 바치는 꼴이라니.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 남편 되실 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승수 씨는 검사라지만 아가씨도 뭐 딱히 별 볼 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랑 똑같은 처지인데 그 집 시댁에서 아가씨한테 대하는 게 저한테 하는 거 같이 하나요? 참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제가 펑펑 노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말하니 좀 그렇네요. 뭐예요? 아, 언니랑 나랑 급이 같아?
이것 보세요, 언니. 언니네 집은 뭐 볼 거 있어요? 엄마가 언니네 집이 좀 잘 살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한대잖아요. 근데 개뿔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검사 사이 얻었으면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희 집은 이 사람 병원도 차려줄 능력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언니랑 나랑 비교를 해요, 감히? 아, 기분 나빠, 정말. 그래요. 아가씨, 정말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셨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신 분들 아니에요. 꼭 돈이다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말 너무 막 하지 마세요. 너 왜 이리 소란이야? 하여간 너만 이 집에 오면 소란이라니? 없는 것이 분란만 일으키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딸 왜 그래? 또 얘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참나, 급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속을 긁으려들어, 어? 하여간 못 배워먹어서는. 어머님, 그래도 제가 아가씨보단 많이 배웠죠. 참 지금 아이 보고 남편 내조하느라 그렇지. 그래도 배운 건 제가 더 배웠네요. 그래요, 언니? 참 똑똑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집안의 천덕꾸러기죠? 현재가 중요하지. 안 그래, 엄마? 시어머니는 늘 언제나 저만 탓했어요. 그러다 신우 예비 남편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죠. 그날 예비 사이 앞에서 저한테 잘해주는 신용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토악질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사이 앞에서 그런 못된 꼴을 보일 수 없으니 정말 시집가고 7년 만에 저에게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웃기기도 하였고요. 딸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었는지 오히려 딸이 그 자리에서 할머니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고소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매번 쌀쌀맞은 할머니 모습만 보다 친절한 할머니를 보니 애도 놀란 거죠. 우리 사이 밥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진짜 좋거든. 예, 너도 앉아서 같이 먹자꾸나. 누가 보면 너 밥만 차리고 밥도 못 먹는 줄 알겠다. 안 그러니? 이서방, 이것도 먹어보고. 요거 나물 무친 거 한번 먹어봐. 어서. 할머니, 오늘은 엄마한테 화 안 내네? 맨날 엄마한테 화냈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 안 내니까 너무 좋다. 어머, 유미야. 할머니가 언제 엄마한테 화를 냈어? 참나. 우리 유미 꿈 꿨구나. 얘가 왜 이래? 이서방 신경 쓰지 말게.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신데요? 승미 씨도 음식 좀 배워야겠어요. 안 그래? 아, 우리 새언니가 요리 하나는 기깔나지. 그러게, 나도 언니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네? 저한테요? 아, 뭐 제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참 의외네요. 오늘 어머니랑 아가씨랑 좀 이상한데요? 얘는 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농담도 참. 우리가 언제 네 음식을 안 좋아했니? 네가 해주면 다 잘 먹지.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참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언니한테 한두 가지 좀 배워가면 너무 좋겠다. 가식적인 모녀 앞에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오죽 의사 사이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러겠나 했거든요. 그렇게 신우이는 바쁜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저 신우이 인성을 알까 싶기도 했지만 뭐 본인이 선택한 결과 본인이 책임지는 거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후회는 그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언니,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까 그 태도 뭐예요? 우리 도은 씨가 묻어내서 그렇지.
예민한 남자였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이제 우리 오빠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네?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눈치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게 어디서 초를 치려들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알겠어?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우리 승미 망치려고 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아, 엄마. 아, 무슨 또 이 사람이 승미를 망치려고 들어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승미 너 말 조심 안 할래? 너보다 손이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이서방이 너 그런 거 알아? 참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딱 그 짝이다 아주. 네가 얼마나 집에서 애를 잡길래 우리 숭수가 나를 보고 눈 동그랗게 뜨면서 대들어 대들길. 아들 키운 공은 없다더니 아유 내 팔자야.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엄마, 그만 울어. 내가 있잖아. 참나 오빠 너무한다. 저 불려우한테 조종당하고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뭐? 불려우요? 아가씨 말 가려서 안 해요? 제가 불려우면 아가씨는 꼬리 9개 달린 여우 아니에요? 참나. 끝까지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주 그냥. 아유, 제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지. 내가 미치겠다.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죠. 아까 제가 식탁에서 했던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예비 남편이 가자마자 따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있어서 쉴드를 많이 쳐주었지만 참 기가 막힌 행동들이었죠. 남편 빼곤 정말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안이 점점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밟아버리고 싶은 욕망도 가득 차 올랐고요. 그렇게 집에 와 전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계획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무시만 당하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시댁과 대판한 뒤로 시댁과는 거리를 좀 두었기에 나름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신우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나 몰라라 할 순 없더라고요. 나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도 남편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넌 그날 그러고 가서 얼굴 한 번을 안 비춘다 아주. 네가 뭘 잘했다고 얼굴을 안 비춰? 승미 피부 관리 받으니까 네가 피것 좀 해다 줘라.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니 뭘 할 줄 아니? 예비 신부가 택시 타고 다니는 꼴도 우스우니까 네가 좀 데리고 와. 네? 어머님, 저도 요새 바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사도 아니고 아가씨는 손 없대요? 택시 콜만 부르면 오는 거구만. 뭐야? 너 말 다 했냐? 아주 이게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점점 아주 멋대로야. 처음엔 고분고분 하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 이거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기사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제 스케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곤란하죠. 아이고 목덜미 잡고 쓰러지겠네 아주. 별것도 아닌 게 이제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들어. 됐다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시키지. 그거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뻗대길. 아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 택시 부르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주 못 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세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갔어요. 바쁘기도 했고 어이도 없었죠. 그리고 제 할 일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로 욕을 해댔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아무리 말을 해도 절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신우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남편 가족의 결혼식이니 웃으면서 하객도 맞이하고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신우이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니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이 끝난 뒤 남편이 저에게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받은 축의금을 지키는 일이었죠. 이거 축의금인데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 해서 이것 좀 먼저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래? 정신이 진짜 없네. 그래.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볼일 보고 와. 다들 식사하시러 가셨나 봐. 돈 받느라 화장실 한번 못 갔네. 얼른 다녀올게. 먼저 가 있어. 천천히 와. 그거 총액이 5천만 원이더라고. 알겠어. 내가 잘 가지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아우, 저 땀 좀 봐.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고 계속 돈만 받았나 보네. 축의금을 받느라 화장실 한 번 못 간 남편이 저에게 축의금을 맡기고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그 축의금을 들고 정산실로 향하던 때였어요. 제가 그 돈 봉투를 들고 정산실에 가는 걸 목격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욕을 하며 따라오더라고요. 전 순간 나한테 욕한 건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저에게 욕을 하면서 말이죠.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못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성난 얼굴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야, 너 그 돈 들고 어딜 가는 거야? 이게 아주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짓을 했겠네 아주. 며느리 주제에 심히 돈을 삥땅 쳐. 너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아주 못돼 처먹은 것. 내가 너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아주. 이 못된 도둑년. 뭐라고요? 도둑년? 아니 어머님,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왜 들고 있냐면 말이죠. 참나. 됐어. 잘 걸렸어. 변명은 필요 없다 아주. 오늘 내서야 너랑 승수 이혼시켜야지. 어디 도둑년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너 그 돈이 얼만 줄인다 알아? 얌전한 고양이 보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아주 돈을 들고 나르려 드네 이것이. 너 따라 들어와. 이유를 말하려고 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정산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제 머리끄덩이와 옷을 모조리 쥐어뜯더라고요. 순간 제가 이유를 댈 시간도 없이 말이죠. 막무가내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나서야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정산실로 들어오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연타로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전 시어머니에게 벗어날 수 있었죠. 에이그머니나 이게 뭔 짓이래요? 사돈 아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제 뺨을 제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고 있는데 사돈이 왜 나서서 제 뺨을 치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제가 뺨을 맞은 게 맞는 건지. 교육을 시켜요? 내가 다 들었는데 지금 며느리 도둑으로 본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무식하고 천박할까? 제가 지금 본 게 맞는지 심장이 펄펄 떨릴 지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변호사 양반? 절 쥐어뜯고 있는 걸 발견하고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건 다름 아님 어머님의 사위의 부모님, 즉 사돈 어른이시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제가 정산실로 어머님께 끌려가는 것부터 저희의 대화를 다 들으시곤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거였어요. 사실 사돈 어른과 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기가 죽어 살고 있던 어느 날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제가
각성을 제대로 한 뒤 변호사 시험을 본 것이죠. 다행히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던 터라 아이를 보며 조금씩 공부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선배 사무실에 주 2, 3일 출근을 하며 일을 소소히 하고 있던 그때 제 의뢰인으로 사돈 어른들이 오신 거였죠. 형제들과의 땅 문제로 인한 재산 싸움이었어요. 그걸 제가 변호를 맡아 해결해 주었고 사돈 어른들은 저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긴다며 고마워하였죠. 그리고 우연히 오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랍니다. 사실 사돈 어른들을 보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정신이 없어 아는 척을 하지 못하였거든요. 사돈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절 보고 이따 인사해야지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꼴까지 보이게 된 거고요. 아니, 우리의 은인을 이렇게 취급해요? 그리고 며느리라면서 돈을 훔치겠어요? 이거 아주 못해 처먹은 아줌마네. 내가 이런 무식한 집에 우리 아들을 장가드릴 뻔했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어요? 무식하게? 아니, 변호사님, 얘기 좀 해봐요. 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쥐잡듯이, 아유, 남사스러워라. 아, 그러게요. 저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설마니 제가 이 돈을 훔치겠어요? 승수 씨 화장실 가는 사이 잠깐 들고 있던 축의금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제가 훔쳤다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이제서야 알겠네요. 이 집구석에서 생각하는 나란 인간. 아니, 변호사라니. 그리고 사돈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알아요? 그리고 네가 안 가져가려고 했다는 보장이 있어? 저희 집 문제로 좀 의뢰를 했더니 담당 변호사였어요. 아, 그건 그렇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 엎읍시다. 이걸 보고 있자니 도저히 우리 아들 이 집에 장가 못 보내겠으니. 참나, 무식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며느리 대하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저 법학과 나온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 변호사 시험 받고 합격했어요. 우연히 선배 사무실에 취직도 했고요. 나중에 자리 좀 더 잡히면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참나, 어머니한테 그냥 부엌대기였을진 몰라도 밖에 나가면 안 그렇거든요. 네가 변호사가 됐단 말이냐?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사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화로 풀어요, 네? 제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며느리 기강 좀 잡는다고 오보 좀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풀어요. 안 봐도 훤하구만. 뭔 얘기요? 난 이 집이랑 절대 엮일 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 애미의 그 딸년이지. 안 봐도 비디오구만. 이렇게 정산실에서 저희 3명의 구성이 오가자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넋을 잃더라고요. 제 쥐어뜯긴 모습과 망연자실한 시어머니 모습,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사돈 어른들의 모습까지, 그리고 모든 걸 파악했다는 듯이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을 끊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냐며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는 가장 행복할 딸의 결혼식에서 딸의 파혼, 그리고 아들도 잃고 그렇게 좋아하던 의사 사이도 다 잃었어요. 모든 게 자업자득 본인이 부른 욕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사실 안쓰럽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가 않았어요. 그저 우스웠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엄마가 이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럴 줄 몰랐네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우리. 이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 같네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 죄송합니다. 좋은 날 못 볼 걸 보여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여보, 가자. 이제 엄마랑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어. 얼른 나와.
뭐야? 너 지금 어미랑 인연을 끊자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을 그렇게 하니? 여자가 뭐길래? 여자?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나를 도둑년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아들 없이 살아봐 어디? 그리고 아가씨 결혼도 파토 났으니 알아서 신랑감 다시 찾아보고. 윤미랑 승수씨 절대 볼 생각하지 마. 알겠어? 당신이랑 끝이니까. 전 그 길로 남편과 사돈 어른들께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은 참 속이 시원한 눈물이었고요. 건너듣기로는 사돈 어른 집에서는 파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그냥 그 길로 파혼을 요구했고, 아가씨의 남자친구조차도 이번 일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며 아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죠. 한순간 시어머니의 욕심으로 사위도 잃고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은 셈이었죠.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었지만 저도 이렇게 사돈 어른들께 도움을 받으니 진정으로 고맙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원망하면서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모든 걸 돌려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그 모습도 얼마나 꼴사나운지 웃기더라고요.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돌렸네. 그리고 우리 승미 결혼식도 다 해결해 놓으란 말이야. 네가 가서 말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야 우리 승미 파혼 없던 게 되지. 안 그래? 너 때문에 지금 다 망쳤어. 너 하나 때문에. 아줌마 나가세요 이 집에서. 그리고 그때 나 뒤뜯은 거 여기 상해 진단서야. 법원에서 보자고. 나 변호사인 거 이제 알았죠? 돈마저 잃고 싶지 않으면 얼른 나가요. 그리고 아가씨, 아니 야, 너 어린 게 그따위로 살지 마. 알겠어? 어디 지 엄마랑 똑같아가지고. 뭐야? 너 때문에 도은 씨도 나랑 헤어지자고 난리야 지금. 어떡할 거야? 내 미래였는데 네가 다 책임지라고. 얼른 가서 아니라고 싹싹 빌어. 네 말이면 어머님 아버님이 다 들을 거 아니야. 네가 그 집 살려줬다며. 제발 빨리 가서 말해. 내가 왜? 모든 건 인과응보란다. 알겠니? 너희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으니 그렇게 사는 거지. 평생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경찰에 자택 무단 침입죄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나가. 당신들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역가우니까 꺼지란 말이야.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죠. 시어머니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법원에서마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편은 이제서야 손절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남편마저 늘 시댁의 편이었다면 정말 진작에 못 살았을 텐데 언제나 제 편이 돼주어서 고맙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모와 절연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감행해준 남편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참 못 볼 걸 많이 당하게 했다. 마지막까지 엄마가 너한테 그럴 줄 몰랐어 정말. 아니야. 그래도 이제 후련해. 다신 안 보고 싶어. 다시 생각해도 도둑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잖아? 그 어르신들 아니었으면 진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을 뻔했지 뭐야. 나도 당황해서.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더 미안하지. 평생 고생만 시키고.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훨훨 날아다녀. 내가 많이 도울게. 고마워. 이제 나도 자존감 회복하면서 살 거야. 못했던 것도 실컷 하고 일도 하고 멋진 엄마가 될 거니까 지켜봐줘.
전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늦지막이 본 시험이지만 정말 시기 좋게 한 번에 합격했고, 이제서야 꿈을 이루고 산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밖에 나가 일을 하니 자존감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도 시댁과 아예 손절을 하고 나니 오히려 새 식구 이렇게 단란한 시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돌아온 것 같아요. 가장 감사한 건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 그리고 딸, 또 제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 저희 첫 의뢰인이자 이번 일의 1등 공신 그 어르신들께도 정말 고맙다고 매번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큰 효도를 한 것 같은 기쁨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은 가까이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항상 힘내시고 우리 곁에 행복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암울하고 우울했지만 이렇게 앞날을 개척하고 살다 보니 참 웃을 날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세상에 늦은 일은 없더라고요. 학교 졸업 후 정말 아줌마인데 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건 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게 맞는 길이겠죠.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